오늘 보험사 엘러가니를 116억 달러, 14조 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굉장히 큰 사이즈를 투자했거든요. 최근 들어서 보면 여러 기업들을 빠르게 사들이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도 많이 상승했습니다. 덕분에 버핏 자산이 지금 150조 증가해가지고 세계 부자 순위가 11위에서 5위로 치고 올라왔어요. 최근에 어떤 것들을 사들였냐면 액티비전 블리자드 지분을 사들였습니다. 작년 말에 사들인 건데 1조 2천억 정도의 돈을 들여서 사들였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길게 보고 한 투자라 생각을 해요. 플랫폼은 게임이 필요합니다. 플랫폼의 미래는 메타버스가 될 거고, 메타버스 제국을 넓히려면은 훌륭한 게임이라는 장군들이 필요해요. 그만큼 이제 플랫폼들은 게임 회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인플라를 깔아주겠죠? 그럼 이제 그 게임은 고속도로를 타듯이 질주만 하면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고속도로가 깔렸기 때문에 이제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쉬지 않고 질주할 수 있다는 거죠. 게임 자체를 잘 만드는 회사를 골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3월 달에는 옥시덴탈 페트롤리엄 주식을 샀는데 지분 14.6%를 사들였어요. 여기에 워런트를 더하게 되면은 17%가 훌쩍 넘어갈 것 같은데요. 지분 가치만 해도 벌써 9조 3천억이거든요. 굉장히 큰 투자를 했죠. 지금 이 정도 금액이면 에너지 투자의 진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유가 상승에 베팅을 한 거냐, 아니면 셰일가스에 베팅을 한 거냐, 분명 이게 헛된 투자는 아닐 거다. 시간이 지나 보면은 왜 투자했는지 알 수 있겠죠. 예전에 2020년 8월쯤에 일본의 상사회사 5개 투자했을 때 사람들이 이상하다 했거든요. 저평가한 건 아는데 상사회사가 왜 오르냐라고 했는데, 결국은 원자재 가격들이 급등하면서 일본 상사회사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보면 결국 맞더라는 거죠. 이번에는 보험사 엘러게니를 14조 원에 인수했어요. 훨씬 더 큰 돈을 씁니다. 점점 지갑이 커지고 있죠. 시가총액보다 16% 넘는 프리미엄을 주고 사들입니다. 이 발표가 나니까 지금 장 전에 벌써 주가가 25%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저번에 옥시덴탈 지분 사들였다고 했을 때 주가가 40% 올랐었나요? 어마어마하게 올랐었죠. 그럼 버핏이 보험사를 왜 사들이냐? 보험사를 소유한 버핏이기 때문에 보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특히 재보험사에 대해서는 빠삭한 사람입니다. 엘러게니를 산 이유도 그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엘러게니 자체가 배당은 박한 대신에 매출이 재작년 대비 30% 늘었어요. 보험사 치고 굉장히 큰 성장합니다. 재보험에 대한 필요성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죠.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2020년 대비 21년에 크게 늘었는데요. 4분기만 보고 비교해보자라고 하면은 20년 4분기 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우리 돈으로 1조 2천억, 그리고 21년 4분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우리 돈으로 2조 4천억. 1년 만에 2배가 늘어났죠. 최근 사업이 급성장을 하고 있다. 보험인데 급성장을 한다. 의외입니다. 거기에 PER이 5.7배. 손해보험도 하고 있지만 이 회사는 원래 지주회사예요. 뭐 호텔이라던가 여러 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보험이다 볼 수 있는데, 리스크가 적은 재보험도 하고 있어요. 이 재보험 가치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재보험사는 금리가 올라갈수록 이익이 늘어나는 구조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2년 동안 금리를 한 10번 정도 올리겠다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재보험사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올해 미국 GDP 성장률이 3% 4%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미국 재보험 시장 성장률이 15% 정도로 봤을 때는 성장세보다 초과 수익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엘러게니가 배당은 없지만 자사주 소각을 보면은 배당보다 훨씬 뛰어난 훌륭한 자사주 소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 소각하는 금액이 최근 분기에는 3,500억이었거든요. 매분기 만약에 3,500억씩 계속 매입 및 소각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연간 1조 4천억 소각을 해주는 겁니다. 참고로 지금 시가총액이 11조 6천억이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연 10% 넘는 고배당을 주는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배당 같은 경우는 세금이 있잖아요. 근데 자사주 소각은 세금이 없으니까 실질적으로는 한 12% 넘는 고배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속도라고 하면은 8년 정도 되면은 투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배당만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버핏 행보를 종합해보면 굉장히 의외라고 할 수 있는데, 주로 버핏이 인수하는 타이밍을 보면은 증시가 크게 하락한 타이밍에 대규모 인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증시가 하락했다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뭐 사상 최고치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왜 매수를 하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한번 표를 보면요,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죠. 과거 1987년에 블랙 먼데이가 있었습니다. 그때 코카콜라를 사들여요.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다음 해인 2009년에 철도 회사인 노던 산타페를 프리미엄 30% 주고 사들여요. 그때 PER 18배 수준이었으니까 41조에 사들입니다. 버크셔 자산 거의 4분의 1 토막 수준이었거든요. 대규모 인수였었죠. 이게 세간의 엄청난 비난을 받았어요. 왜 갑자기 이런 걸 사냐,
안 그래도 경제도 안 좋은 상태에서 큰 돈 들여서 성장성도 없는 거 샀다라고 비난을 했는데 10년 지나서 보니까 배당금만 300억 달러를 받았습니다. 배당 수익률을 봤더니 연 9% 수준의 짭짤한 수익을 챙긴 거죠. 배당 300억 제하고 그럼 기업 가치가 얼마나 올랐나 한번 추정을 해봤더니 회사 가치가 1000억 정도 올랐어요. 10년에 300% 정도 수익을 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015년에는요. 차이나 쇼크 그리고 금리 인상 충격이 있었던 해였었는데 그 다음에 2016년도부터 애플을 대규모로 사들입니다. 버핏 같은 경우 특징은 뭐냐면 시장이 크게 하락한 그 다음 해에 지갑을 연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2년 동안 시장이 크게 상승했어요. 지금 뭐 연초 대비 20% 하락했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락한 것도 아니거든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S&P 500 지수 상승 각도가 굉장히 가파른 상태입니다. 과거 닷컴 버블 수준으로 가팔라요. 버핏이 과연 이 타이밍에 왜 사야 됐었던 건가? 그리고 버핏 같은 경우는 버핏 지수라는 게 있어요. 주로 100% 이하일 때 저평가다, 100%가 넘어가면은 과열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 버핏 지수가 3월 현재 115%입니다. 버핏 관점으로 봤을 때 저렴하진 않아요. 버핏 지수라는 게 뭐냐면 미국 증시 시가총액 다 합친 거 나누기 미국의 GDP 더하기 이제 연준 총 자산으로 나눈 거 합치거든요. 보통은 100을 좀 넘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작년에는 굉장히 높았어요. 197까지 갔었습니다. 버핏 지수가. 그런데 지금 115면 굉장히 빨리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증시가 반토막 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종합해보면 지수는 약간 하락했지만 GDP랑 자산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버핏 지수가 낮아졌다라는 거죠. 이익이 크게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버핏 입장에서는 버핏 지수가 역사적 저점에 가까운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 에너지 섹터도 버핏 지수처럼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 작년에 샀으면 굉장히 좋았겠지만 뭐 그거 아니라 쳐도 지금이 역사적 저점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핏이 옥시덴탈을 꽤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결론을 내자면 버핏 걱정은 우리가 전혀 할 필요가 없다라는 점. 버크셔 해서웨이 한 주가 51만 3천 달러입니다. 51만 3천 달러. 우리 돈으로 6억 2천만 원이에요. 주식 한 주가. 그리고 주가는 1년 만에 38%가 상승했습니다. 이게 10년으로 쳐도 거의 4배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라고 하면은 그 꿈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버핏 살아 생전에 주주총회 가보는 게 이제 꿈인데 막상 이게 살려고 해도 손이 안 가요. 진짜 손이 잘 안 가게 돼요. 한 주에 6억 3천 덜덜덜덜 하면서 안 갑니다. 그러면서도 주가가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매번 못 사는 주식 중에 하나예요. 이제 더 늦으면은 이제 정말 이제 주주총회 못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러시아 사태, 코로나 사태 모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고 당장 증시도 연초 대비 하락한 상황이고 투자에 대한 위험 경고는 계속 나오고 있고 공포지수도 공포가 가득한 상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핏은 계속 알짜배기 기업들을 하나씩 골라서 인수하고 있습니다. 지수, 거시경제 이런 걸 보기보다는 좋은 기업을 인수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게 장기 투자자에게는 훨씬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버핏이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